옛날 옛적 어느 숲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신나게 잡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큰형 돼지가 미끄러져 넘어졌지 뭐야. 아우! 큰형 돼지는 바닥에 작은 껌들이 있는 걸 보고 물었어. 이건 다 뭐야? 돼지들이 잠시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알록달록한 껌으로 가득한 커다란 기계가 있는 거야. 둘째 아기 돼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고 기계의 손잡이를 돌려봤어.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껌들이 바닥에 떨어졌지. 막내 아기 돼지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 사탕 냄새가 나. 그리고 입으로 가져갔어. 돼지는 껌을 씹고 또 씹다가 기뻐하며 소리쳤어. 맛있는 과일맛 껌이잖아. 아싸! 아싸! 돼지들은 모두 알록달록한 껌들을 씹으며 풍선을 불어댔지. 막내 아기 돼지는 기계 속에서 빨간색 껌을 발견했어. 이건 딸기 맛인가? 체리 맛인가? 막내는 기계의 손잡이를 빨리 돌리기 시작했어. 빨간색 껌이 손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껌이 점프하며 숲속으로 구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내 돼지도 뒤쫓았지. 그렇게 무릎을 구부려 나뭇가지로 뒤적이며 땅바닥을 보고 있다가 나뭇잎 사이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랗고 사악한 늑대의 발이었던 거야. 도와줘! 늑대다! 막내 아기 돼지는 즉시 형들에게 달려갔어. 삼형제는 무서워서 기계 뒤에 숨었어. 사악한 늑대는 정원으로 와서 거대한 껌 기계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렸어. 왜냐하면 늑대는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이리 오렴 돼지들아. 그렇지 않으면 훅 불어서 이 기계를 모두 부숴버릴 테다. 이 소리를 들은 돼지들은 이렇게 대답했어. 넌 부술 수 없을걸? 늑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훅 바람을 불었어. 늑대가 바람을 불자 기계가 떨어져 정말로 깨져버렸지 뭐야. 껌들은 바닥에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어. 이것들이 다 뭐야? 우리 거야. 네 거 아니라고. 둘째 돼지가 늑대에게 말했어. 아니. 이젠 내 거란다. 욕심꾸러기 늑대는 말했지. 넌 먹을 수 없어. 아니. 자, 잘 보라고. 늑대는 껌을 모두 다 입에 털어넣었어. 그렇게 껌을 몽땅 씹으며 말했지. 근데 이게 왜 안 녹냐? 좋아, 한번 불어봐. 엉망진창이 되는 꼴을 보자고. 둘째 돼지는 소리쳤어. 볼 수 있지. 자,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늑대는 온 힘을 다해 바람을 불었어. 늑대는 입속에 한가득 들어있는 껌을 불었고 껌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 그러자 늑대는 점점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하늘 위로 날아갔고 결국 사라져버렸단다. 영리한 아이디어가 돼지들을 늑대 먹잇감이 되지 않게 살려준 거지. 그렇게 사악하던 늑대는 끊임없는 욕심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야. 이제 어떡하면 좋지? 세 마리 작은 돼지가 캠핑을 해요. 옛날 옛적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숲에 엄마 돼지와 그녀의 작은 아기 돼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막내 아기 돼지 걸키와 둘째 돼지 톨키 그리고 첫째 돼지 폴키가 엄마에게 캠핑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여름 휴가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저희도 가고 싶어요. 우리도 가요. 호수 옆에서 캠핑해요.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당연히 캠핑을 가야지. 하지만 정말 좋은 장소를 골라야 해. 그리고 머물 곳이 튼튼한지 확인해야 한단다. 알겠지? 만세! 다음날 돼지들은 캠핑을 떠났어요. 잠시 숲속 길을 걷고 있는데 날카로운 이와 무서운 눈을 가진 늑대가 노려보고 있었어요. 맛있겠군.
내일 아침까지도 배가 부를 만큼 넉넉하겠어 아주. 하지만 돼지 형제들은 늑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침내 걸키, 톨키, 폴키는 호숫가에 도착했죠. 그리고 캠프할 적당한 장소를 찾았어요. 먼저 막내 돼지인 걸키가 나무 근처에 숙소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재빨리 큰 잎사귀를 모아 작은 천막을 지었답니다. 미처 피글리 위글스를 외치기 전에 끝내버렸던 거죠. 첫째 돼지 폴키는 그의 막내 동생에게 가서 그가 지은 숙소를 봐주었어요. 와우, 텐트가 아주 멋지구나, 걸키. 잘했어. 근데 네 텐트가 튼튼할 것 같니? 응, 당연히 텐트는 튼튼하지, 형아. 둘째 아기 돼지 톨키는 갈대로 숙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톨키는 바닥에서 갈대를 재빨리 모아서 피글리 위글스를 외치기도 전에 재빨리 집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하지만 첫째 돼지 폴키는 둘째 동생에게 가서 갈대로 만든 텐트를 보고는 동생에게 경고했어요. 동생아, 텐트는 아름다운데 위험하게 되면 갈대들이 널 보호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오빠. 봐, 가장 큰 갈대만 골랐다고. 내 텐트는 엄청 강할 거야. 돼지 형제 중 2마리는 벌써 텐트 짓는 것을 끝내고서 서둘러 재밌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빨리 놀고 싶어서 숙소를 재빨리 지었던 거지요. 하지만 무섭게 생긴 늑대는 거리를 두고 몰래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놀고 있는 사이 폴키는 아주 두꺼운 나뭇가지로 텐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의 저녁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위험할 때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튼튼하고 안전한 텐트를 완성했답니다. 톨키와 걸키는 형이 만든 숙소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텐트가 진짜 멋지다, 형아. 근데 일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렸잖아. 놀지도 못했어. 저녁이 되자 해가 져 어두웠어요. 3마리 작은 아기 돼지는 숲속의 당근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물론 교활한 늑대도 그들을 따라갔죠. 그 아기 형제는 파티에서 많은 토끼들을 만났어요. 당연하죠. 그건 당근 파티였으니까요. 파티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당근을 다 맛보고 싶어. 돼지들은 토끼들과 어울려 몇 시간이나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래 놀아라 돼지야. 내일이 되면 나도 너희를 마음껏 잡아먹고 즐겁게 놀 거니까. 으아. 파티가 끝나고 3마리 아기 돼지들은 너무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텐트로 들어갔죠. 그러자 큰 나쁜 늑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캠프 이틀째가 되던 날, 걸키는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셋을 셀 테니 어서 나오거라 돼지야. 아니면 내가 후 불어버리면 네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릴 테니. 내 텐트는 튼튼하다고. 소용없을걸, 너?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늑대는 크게 숨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기 돼지의 텐트에 나뭇잎이 모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걸키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도망 나와 톨키의 텐트로 들어갔답니다. 잠시 후 늑대는 갈대로 만들어진 둘째 돼지의 텐트에 또 도착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나와 이 돼지들아.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부서질걸. 내 텐트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늑대는 큰 숨을 들이쉬고 후 불면서 아기 돼지의 갈대 텐트를 날려서 산산조각을 만들었어요. 걸키와 톨키는 겨우 도망쳐 나와 즉시 큰형 폴키의 두꺼운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로 들어갔죠. 도와줘.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중이야. 그럼 즉시 행동을 개시하겠다. 어서 따라오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힘을 합쳐 집 앞에 깊은 구덩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천으로 구덩이를 덮고 폴키가 튼튼하게 만든 나뭇가지 집으로 모두 들어갔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일을 마치자 마침 배고픈 늑대가 폴키의 텐트에 도착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나와 이 돼지들아.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부서질걸. 시간 낭비하지 말지, 나쁜 늑대야. 우리 텐트는 끄떡없어.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늑대가 온 힘을 다해 불어보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늑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바람을 불었어요. 그치만 역시 소용이 없었죠. 흔들림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텐트에 한 발 더 가까이 오자 이번에는 안 돼! 돼지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늑대가 빠진 것을 본 돼지 삼형제는 텐트에서 나와 그들 앞에 있는 구덩이를 건너갔어요. 사랑스러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엄마에게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캠프를 할 때는 정말로 조심했었어야 했어요. 우선 캠핑 가기 전에 주변 환경도 아주 잘 살펴야 하고요. 무슨 일 있어도 숙소만큼은 튼튼히 지어야 해요. 맞아요. 엄마 돼지는 집에 돌아온 아기 돼지들을 아주 힘껏 껴안았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그들은 함께 아주 즐겁게 놀았답니다. 깊고 깊은 숲속 한 오두막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얘들아, 오늘 피자를 함께 만들어 볼까? 어때? 아싸! 네! 근데 재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옥수수, 양파, 토마토가 없네. 제가 동생들이랑 같이 가서 없는 재료 가져올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신나서 길을 나섰지. 돼지들은 각자 다른 재료를 찾기 위해 따로따로 움직이기로 했어. 한 마리는 옥수수밭에, 한 마리는 양파 찾으러,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토마토 밭으로 갔지. 그러는 사이 커다란 나쁜 늑대가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 배가 너무 고팠거든. 우와, 이 냄새는 돼지. 좋아, 돼지가 맞아. 아기 돼지를 발견한 늑대는 그를 따라 길을 나섰어. 늑대는 그 아기 돼지가 양파밭을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쪽으로 미리 가서 커다란 양파 속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로 아기 돼지 걸키는 양파밭에 도착해서 어떤 게 달고 어떤 게 쓴지 구별하기 위해 일일이 냄새를 맡고 있었어. 그리고는 다른 양파를 집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늑대 소리를 듣게 되었지. 안녕, 돼지야. 아! 늑대, 도와줘! 침착하라고, 친구. 양파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뿐이야. 걸키는 피자 때문에 양파를 고르고 있었다고 말했고, 걸키의 손에서 양파 냄새를 맡은 늑대는 눈이 시려서 눈물을 흘렸지. 그는 이 양파는 너무 쓰니 가장 달콤한 양파를 주겠다며 같이 집에 가자고 걸키를 꼬셨단다. 잠시 생각해본 걸키는 늑대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그들은 사라졌고 정오가 되었어. 둘째 돼지 톨키는 옥수수 밭에 도착했지. 하지만 밭에 있는 옥수수들이 너무나 키가 컸기 때문에 옥수수를 딸 수가 없었어. 톨키는 돌을 높이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갔어.
그렇게 옥수수를 따려고 하는 찰나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늑대의 무릎에 떨어지고 말았단다. 아, 도와줘! 늑대다! 늑대는 톨키를 얌전히 땅에 내려주고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너? 다칠 뻔했잖아 돼지야. 피자용 옥수수를 따고 있었어요. 피자를 만들려고. 근데 아침에 내가 맛있는 옥수수들을 따놨으니까 날 따라오면 너한테 좀 줄게. 자비로운 늑대를 만난 것 같아 아기 돼지는 무척 기분이 좋았어. 와, 진짜 좋아요. 사실 옥수수를 따기엔 키가 작거든요. 톨키 역시 늑대와 함께 사라졌지. 저녁이 다 될 즈음 첫째 아기 돼지 폴키는 큰 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 어떤 건 냄새가 좋아서 곧바로 수확할 수 있었지. 폴키는 바구니 속 토마토보다 훨씬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무척 행복해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무 막대기가 그의 머리에 뚝 떨어져서 그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 위를 올려다본 돼지는 허수아비로 변장한 늑대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단다. 도와줘요! 늑대가 나타났다! 돼지야 침착하렴. 난 너 해치지 않아. 그 말을 어떻게 믿죠? 크고 사악한 늑대잖아요. 폴키는 늑대에게 왜 토마토밭에서 허수아비처럼 있었느냐고 물었어. 그러자 늑대는 이렇게 남는 시간에는 농부들을 돕고 있다고 대답했지. 돼지는 늑대에게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약간 안심이 됐어. 넌 왜 여기 있니 돼지야? 피자를 만들려고 토마토 따고 있었죠. 피자? 진짜 맛있지. 근데 토마토가 부족한가 보구나. 그럼 치즈랑 버섯, 피망하고 또 다른 게 필요하겠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븐이지. 안 그래? 오븐. 좋은 오븐이 없으면 이 재료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잠시 생각하던 첫째 아기 돼지는 늑대의 말에 설득이 됐어. 왜냐하면 집에 있는 오븐은 너무나 작고 그다지 뜨겁지 않았거든. 이리 와. 너한테 있는 게 마땅치 않거든. 내 오븐으로 만든 피자를 먹어. 폴키는 늑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함께 사라졌어. 해가 지려고 하니 아기 돼지 삼형제를 기다리던 엄마 돼지는 불안해하며 새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 사이 늑대의 우리에 갇힌 돼지 형제들은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지. 도와줘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늑대는 자신의 동굴 속 우리의 돼지들을 모두 가둔 후 그 돼지들을 먹어치우기 위해 사악한 모습을 드러냈단다. 늑대는 자신의 오븐에 나무를 넣으며 커다랗게 불을 피웠어. 아,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군. 돼지 피자가 제일 맛있다는 거. 하하하하하하. 아기 돼지 삼형제는 너무 무서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고 늑대는 불을 더 크게 피우기 위해 오븐에 더 많은 나무를 넣었단다. 그냥 폴키는 옆에 있는 밀가루 자루가 열린 것을 발견하고는 어렵사리 한 줌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형제들에게 나누어 줬어. 사악한 늑대가 우리의 문을 열고 돼지들을 오븐에 넣으려고 하자 돼지들은 갑자기 갖고 있던 밀가루를 늑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 내 눈 어디 있는 거야? 볼 수가 없잖아. 당장 오지 못해. 늑대는 얼굴이 온통 밀가루로 덮어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 이 기회를 틈타 둘째 아기 돼지가 재빨리 늑대를 우리 속으로 밀어넣었고 셋째 아기 돼지가 늑대 우리 문을 잠궈버렸단다. 참, 돼지고기 피자가 맛있다고 했던가? 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배고픔을 느끼라고.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린 가서 맛있는 피자를 먹어야겠다. 어서 가자 우리. 안 돼. 절대 도망 못 가. 날 여기에 가두고 가다니. 마침내 아기 돼지 삼형제는 피자 재료를 모두 챙겨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엄마는 아기 돼지들을 보자 무척 행복했단다. 얘들아,
다 조금씩만 가져오면 되는데 어디 있었던 거니? 얼마나 걱정했다고. 돼지들은 엄마 돼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렸어. 그리고 함께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지. 그날 이후 걸키, 톨키, 폴키는 엄마에게 다시는 엄마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한편 사악한 늑대는 저 멀리서 느껴지는 피자 냄새만 킁킁 맡을 수밖에 없었지. 사자, 생쥐, 그리고 잠자는 곰. 옛날 옛적에 어느 무성한 숲에 사는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동굴에는 커다란 곰이 살고 있었죠. 몇 달 전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여전히 코를 심하게 골며 곰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작은 쥐는 그 곰을 깨우기 위해 곰에게로 갔어요. 왜냐면 겨울 내내 곰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곰아, 야, 여름이 왔다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 아니야? 어서 일어나. 그러나 곰은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이 작은 생쥐는 이번에는 나팔을 불며 곰에게 다가왔죠. 나팔을 아주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곰은 계속 잠을 잤어요. 작은 쥐가 숲속에서 잠 못 이루게 되면서 몇몇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죠. 무슨 일이야, 작은 생쥐야? 뭐가 그렇게 슬퍼? 묻지 마, 얘들아. 겨울 내내 곰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여름이 왔는데도 전혀 깨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숲속의 왕 사자가 널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말이야. 뭐? 어떻게 가서 말을 걸지? 왜냐하면 사자가 너무 큰 소리로 으르렁댔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 점프할 정도였어. 그러나 그 작은 생쥐는 그 아이디어에 약간 겁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숲의 왕인 사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요. 사자는 자신의 동굴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야수를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히 앞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밟자 그 큰 고양이가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 동굴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저기 숲의 왕님, 잠을 깨워서 너무 죄송해요.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저기 죄송한데 좀 도와주세요. 작다 못해 과자 사이즈도 안 되는 생쥐 녀석아, 내가 너를 왜 도와야 할 것 같니? 에? 죄송해요. 제발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이웃 큰 곰을 깨워주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체격이 작으니 목소리도 작죠. 그래서 절대 깨울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자님의 으르렁 한 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아! 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쥐 녀석의 부탁을 들어줄 시간이 없단다. 난 숲속의 왕 사자라고. 사자는 생쥐를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으로 가버렸죠. 그는 나무에 기대어 비비면서 미친 듯이 가려운 등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너무나 가려웠지만 이런 그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숲속의 왕이니까요. 한편 작은 생쥐는 몹시 슬퍼하며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어요. 생쥐는 호기심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고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사자는 쉬지 않고 근질거리는 몸을 나무에 비벼대고 있었지요. 생쥐는 즉시 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생쥐를 본 사자는 곧장 긁는 것을 멈췄어요. 사자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도 몰라 생쥐야. 나도 모른다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알겠어.
가버려. 생쥐는 그 작은 눈으로 사자의 몸을 뚫어지게 살펴보았고 몸속 털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벼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쥐는 이제 사자의 몸이 왜 그렇게 가려운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사자님 몸에 벼룩이 있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날 어떻게 도와? 이 쬐끄만 생쥐 녀석이 감히 날 가만히 두라고. 생쥐는 사자의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도 용감하게 그 위로 뛰어올랐어요. 너 당장 내려오지 못해. 생쥐는 두껍고 지저분한 털 속을 기어다니며 벼룩을 잡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자의 간지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었고 사자는 발톱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나무에 기대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벼댔죠. 안 돼! 제가 다칠 뻔했잖아요.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네가 날뛸수록 더 간지러울 뿐이야. 어서 내려오라고 이 생쥐야. 사자는 호수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재빨리 물속으로 들어갔죠. 등에 타고 있던 생쥐는 거의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지금 빨리 물 밖으로 나가요. 가라앉을 것 같다고요. 숲속의 왕 사자는 호수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몸을 말리려고 흔들어댔죠. 아주 빠르게 흔들어대는 통에 생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가려움증이 거의 다 나아가요, 사자님.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사자는 마침내 멈췄어요. 그 사이 생쥐는 사자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몇 개의 벼룩을 잡아 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제 좀 어때요? 뭔가 간지러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자님의 벼룩을 다 없앴으니까요. 사자는 생쥐에게 무리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난 네가 작은 생쥐라고 널 무시했었지. 하지만 넌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더구나.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천만에요, 사자님. 자, 내 등 위에 타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작은 생쥐와 커다란 사자가 생쥐네 집에 도착하자 우렁찬 곰의 코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들은 바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말이 맞구나, 생쥐야. 여름이 오는데 큰 곰은 아직 잠을 자고 있구나. 지금 당장 저 곰을 깨워야겠어. 숲속의 왕 사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큰 곰의 귀에다 대고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동굴의 돌들이 움직일 정도로요. 이 우렁찬 소리 덕분에 곰은 잠에서 깨어나 동굴 밖으로 내달렸답니다. 무슨 일이지? 뭐 잘못됐나? 해가 벌써 나온 거야? 벌써 여름인 건가? 여긴 어디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숲속 동물들이 이 바보스러운 곰을 비웃고 있었어요. 작은 생쥐는 더 이상 큰 곰의 코 고는 소리를 안 듣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어느 날 막내 돼지 걸키는 정원에서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큰형인 폴키가 그에게 다가왔어. 왜 그러니, 콜키야? 무슨 일이 있어? 너무 심심해 형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뭔데? 진흙탕에서 노는 거? 그것도 지겨워. 아니, 내가 너처럼 어렸을 때 도시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멋진 조명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놀이공원이 있지 뭐야. 거기나 갈까? 그런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계속해서 신나게 이야기했지. 만세! 놀이공원이라니! 걸키가 기뻐하자 톨키 형도 함께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돼지 형제는 늑대가 덤불 속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지는 몰랐어. 도시로 가서 놀이공원에서 재미있게 놀겠다고. 그럼 가는 길에 잡아다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보여주지. 하지만 길이 상당히 위험하고 멀지 않아? 모두 조심하고 가는 길에 서로 보호해주면 되지. 어서 가자. 돼지 삼형제는 도시로 즉시 출발했지. 그리고 건들거리던 늑대도 그들을 따라 도시로 갔어. 숲에서의 기나긴 여행으로 아기 돼지 삼형제는 너무나 피곤했어. 너무 걸어서 발이 아파. 우리 여기서 좀 쉬면 안 될까? 형들의 도움으로 아기 돼지들은 나뭇잎과 가지로 된 텐트를 하나 만들었어.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을 잤지. 그러는 사이 늑대는 킁킁 아주 강한 냄새를 쫓아 근처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었어. 이 돼지들이 어디 있는 거지? 몇 시간이 지나자 아기 돼지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 그래서 형들을 깨우지도 않고 먹을거리를 찾아 텐트 밖을 나왔지. 저기 앞에 사과나무를 보게 된 돼지는 사과 3개를 따려고 했어. 그러자 늑대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 이걸 따려고 한 거니 아기 돼지야. 도와줘, 늑대야. 늑대는 걸키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기 돼지는 늑대의 팔에서 빠져나와 형들에게 달려갔어. 형들 일어나, 어서. 늑대가 나타났어. 밖에 있다고 지금. 돼지 형제는 너무나 무서워 텐트 안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어. 문을 열거라. 좀 들어가게. 안 그럼 내가 후 불어서 텐트를 날려버릴 거야. 그럴 수 없을걸. 우리 텐트는 튼튼하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늑대는 바람을 불어 텐트를 부숴버렸지 뭐야. 돼지 형제는 깜짝 놀랐어. 하하하. 이제 어떻게 도망갈 건데? 그러자 둘째 돼지 톨키는 늑대 뒤 나무를 가리키더니 세상에, 저기 저거 커다란 곰이잖아. 뭐? 곰? 어디? 늑대가 당황하자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달아났어. 잠시 후 그들은 버려진 작은 농장 하나를 발견했단다. 여길 봐. 이건 농장이잖아. 어서 안에 들어가서 숨자. 돼지 형제들은 한 명씩 집더미 안에 숨었어. 그러나 걸키는 자신의 모자가 집더미 위에 떨어졌다는 건 몰랐지 뭐야. 너무나 배가 고팠던 사악한 늑대는 이리저리 돼지를 찾고 있었고, 농장을 발견하자 뭔가 먹을 게 있겠거니 싶어 당장 들어가야지 생각했어. 그때 마침 집더미 위에 떨어져 있는 작은 모자를 발견하게 되었지 뭐야. 집더미 속에 돼지들이 있겠구만. 그래, 찾았다. 하하하하. 숨죽이며 기다리던 돼지 형제들은 다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어. 늑대가 우릴 찾은 건가? 조용히 해. 교활한 늑대는 능글맞게 농부인 척하며 그 농장에 들어갔지. 아우, 늙은이 너무 힘들군 그래. 이 음식을 농장으로 나르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돼지들은 조용히 기다렸어. 그럼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텐데. 들어봐. 농부가 틀림없어. 도와주면 먹을 걸 좀 나눠주지 않을까? 아니, 늑대가 분명해. 나가지 말자. 너희들 이 농부를 안 도와주겠다고? 그럼 내가 후 불어서 이 집더미를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바람을 불었지. 건초더미는 바람에 떨어져 나갔고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도망쳤어. 이리 와. 잡아먹겠어. 길을 잃은 아기 돼지들은 점점 산의 정상에 오르고 있었어. 이번엔 그들 앞에 비열한 하이에나가 나타났지 뭐야. 음식이 제발로 걸어오네. 첫째 돼지 폴키는 동생들을 보호하려고 그들 앞에 섰어.
어서 길을 비켜라, 하이에나. 바로 그때 둘째 돼지가 날고 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곤 이렇게 말했어. 형, 여기 독수리가 나타났어. 집에서 너무 많이 멀어진 돼지들은 당연히 야생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지. 겁에 질린 삼형제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방법이 없었단다. 하이에나는 먼저 어떤 돼지부터 먹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걸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늑대가 나타나 하이에나 앞으로 달려들었어. 얘네를 보내줘. 늑대도 농장에서부터 쭉 이 돼지들을 쫓아왔던 거야. 그러나 이번엔 돼지들을 지키기 위해 하이에나를 상대로 맞서고 있었어. 늑대는 단번에 자신의 무서운 발톱으로 하이에나를 쫓아냈지.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늑대야, 조심해. 독수리가 공격할지 몰라. 그러자 늑대는 무서운 목소리로 길게 울부짖었어. 그때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며 돼지 쪽으로 빠르게 날아갔지. 아우. 늑대 소리를 유독 무서워한 독수리는 어쩔 수 없이 돼지한테서 멀어져 사라졌지만 무서움에 벌벌 떨던 돼지들은 절벽에 떨어질 참이었어. 안 돼! 떨어져! 도와줘! 늑대는 재빨리 돼지의 손을 잡아당겼고 강한 팔 힘으로 삼형제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었단다. 고마워 늑대야. 근데 우릴 왜 도와준 거니? 그래야 내가 너희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저 바위를 돌아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렴. 그럼 너희 집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조심하렴. 돼지들은 구조된 후 꽤 오래 늑대가 말한 방향으로 걸어갔고 마침내 그들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절대 형제들 없이 위험한 길을 건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다음 날이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돼지들아, 문을 열으렴. 좀 들어가게. 안 그러면 내가 후 불어서 너희 집을 날려버릴 테다. 넌 우리 집을 부술 수 없을 텐데. 그 말이 정말이냐? 하나, 둘, 셋. 그날 이후 아기 돼지 삼형제와 사악한 늑대는 위험할 때는 함께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단다. 아우. 어느 날 아침 골딜락스는 무척 신이 나 있었어. 왜냐면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자전거를 처음으로 타는 날이었거든. 조심하렴 아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골딜락스가 자전거 위에 올라타 처음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소녀는 아주 빨리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여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곳에 왔다는 걸 알게 됐단다. 여기가 어디지? 아직도 숲이긴 한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야. 골딜락스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걸 알고 조금 놀라워하며 어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며 한쪽으로 날아가고 또 자전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지 뭐야. 다리가 아파. 길을 잃은 골딜락스는 새로 산 자전거 바퀴까지 터지면서 속상해서 울고 있었어. 하지만 골딜락스만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소녀는 누가 또 숲에서 울고 있는 건지 보려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지. 골딜락스는 자전거를 끌고 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거야. 돼지야, 넌 누구야? 무서워 마. 난 골디락스라고 해. 넌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니, 근데? 내 스케이트보드를 잃어버렸어.
어머나, 울지 마. 이것 봐, 내 자전거도 바퀴가 터졌어. 나도 많이 울었는데 그렇다고 바퀴가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 아기 돼지 걸키는 납작해진 바퀴를 보고는 마음도 진정이 됐어. 근데 이 자전거 진짜 예쁘다. 맞아, 예뻐. 근데 난 집에 가는 길도 잃어버렸어.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하는데 말이야. 골딜락스를 걱정하느라 아기 돼지 걸키는 스케이트보드 일은 까맣게 잊고 자기가 이 숲속길을 잘 알고 있으니 돕겠다고 말했어. 어쩌면 걸으면서 스케이트보드를 찾을지도 모를 일이었지. 그렇게 골딜락스와 걸키는 서둘러 길을 나섰어.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지 뭐야? 늑대다. 아, 걱정 마렴 돼지야. 아마 늑대도 길을 잃었을 거야. 그치, 늑대야? 늑대는 배고파하며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어. 안녕. 마침 나 배고프던 참이야.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군. 자, 그럼 둘 중에 누굴 먼저 먹어줄까? 늑대의 사악한 계획을 알게 된 골딜락스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아기 돼지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 이 시간에는 사냥꾼들이 숲을 돌아다니지. 네가 우리를 먹어치우기 전에 사냥꾼들이 널 잡을걸? 그러자 늑대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 이렇게 대답했어. 사냥꾼? 아, 무서워. 늑대는 재빨리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돼지는 도망치려고 애쓰다가 잘 탈출했지만 골딜락스는 늑대의 발에 잡히고 말았단다. 도와줘! 늑대가 사라져봐요! 늑대는 골딜락스를 잡아서 자신의 은신처로 달려갔어. 내가 널 먼저 먹어치우고 돼지를 잡아먹을 거야. 으아! 걸키가 그를 쫓아가 봤지만 늑대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지. 돼지라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한편 욕심꾸러기 늑대는 이미 골딜락스를 자신의 은신처에 있는 돌에 묶어뒀단다. 좋아, 잠깐만 기다려. 금세 가서 돼지도 잡아올 테니 그럼 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늑대가 이제 막 돼지를 향해 가려는 그때 골딜락스가 동굴 구석에서 스케이트를 발견했어. 이 스케이트는 아기 돼지 걸키 스케이트 같은데? 네가 훔쳤었구나? 이 도둑 같으니. 늑대는 자신을 도둑이라 부른 걸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 그는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라타고서 저울을 왔다 갔다 하며 아주 즐거워했지. 이건 내 스케이트보드라고. 이따 발톱으로 보드 위에 내 이름까지 새길 거야. 우후! 아하! 한편 아기 돼지 걸키와 형제들은 늑대의 은신처에 도착했어. 하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느라 정신없었던 늑대는 눈치채지 못했어. 걸키는 조용히 골딜락스에게 다가갔지. 어머 돼지야, 지금 내 구하러 온 거니? 조용해 골디락스. 걸키는 재빨리 골딜락스를 풀어주었어. 바로 그때 스케이트보드를 안고 돌아보던 늑대와 눈이 마주쳤지 뭐야? 에? 내 저녁 식사를 훔치고 있는 거야? 내 스케이트보드. 내 스케이트보드네. 네 손에 있는 그거 말이야. 늑대는 스케이트보드를 내팽겨치고 골딜락스와 걸키를 향해 점프했어. 그렇게 늑대가 달려들려는 찰나 걸키의 형제들이 들어와 늑대를 향해 주머니에 챙겨온 작은 밤을 던졌단다. 발이 밤가시로 찔리자 늑대는 비틀거리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 아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리 와, 이 녀석들! 당장 잡아먹을 테다! 하지만 밤가시 따위로 그만둘 늑대는 아니었지. 다시 일어나 돼지 형제들을 향해 달려들려고 했단다. 밤가시가 매달린 채로 말이야. 걸키는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골딜락스를 데리고 재빨리 동굴에서 도망쳤어. 성공했다. 예! 만세! 만세!
욕심꾸러기 늑대는 돼지들과 골딜락스가 도망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늑대는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말이야. 한편 늑대를 따돌린 돼지 형제와 골딜락스는 돼지 집에 도착했고 골딜락스를 위한 선물도 준비돼 있었어. 어서 덮개를 벗겨봐. 골딜락스가 커버를 벗기자 자전거가 잘 고쳐진 채 서 있었단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지. 내 자전거를 고쳤구나. 고마워 너희들. 그렇게 걸키는 스케이트보드를 골딜락스는 자전거를 타고 골딜락스의 집으로 향했단다. 그날 이후 아기 돼지와 골딜락스의 우정은 쭉 계속되었어.